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앗쌤입니다. 자, 이춘풍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부분 줄거리까지 여러분 다 봤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본문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비장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장이 누군지 앞부분 줄거리에서 잡고 있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비장이 누구다 여러분? 춘풍의 아내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본문을 읽을 때 고전소설은 항상 이렇게 연결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또는 여러분 누구? 평양감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김승지? 여짜오되 춘풍과 추월을 처치한 말씀을 낱낱이 다 고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추월을 매를 치고 춘풍의 돈을 물어내게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다 아뢰고 위계구조니까 자기 상관이니까 자기 상관에게 그런 얘기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여짜오되 내일 하직하고 경성으로 가려 하오니 사또님 덕택으로 추월에게 분부하여 자모지례는 여러분 의미 써놨습니다. 1년간의 이자를 원금의 2할 이내로 정한 이율이에요. 우리 구체적으로 알고 갈 이유 하나도 없고 만약에 이게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건 각주로 나오게 되겠죠. 국가에서 정한 이율이에요. 그러니까 막 50% 받으면 안 돼. 옛날에 고리대금은 여러분 이자가 막 50%, 60%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 이하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국가가 정한 이자율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5천냥을 몰수이 모두 수수에 거두어서 춘풍에게로 보내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이 일처리까지는 제가 마무리 못하겠습니다 하고 부탁하는 거죠. 저희 남편에게 이 돈을 모두 다 5천냥을 모두 다 이렇게 추월이 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사또가 허락했어요. 이튿날 하직하고 상덕한 윗사람한테 덕을 받은 윗사람으로부터 받은 돈 수만 냥을 환전으로 붙여놓고 여러분 요럴 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하직하고 환전으로 붙여놓은 돈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기가 이 돈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돈이 가게끔 돈을 바꿔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미리 붙여놨어. 누가? 주체가 누군지 서술어 행동의 주체를 항상 잡고 있어야 되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구였다? 춘풍의 아내가. 그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인하여 이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단어야 여러분. 인하여는 빨간색 동그라미 발표하십니다. 이어서 발행했다라는 건 길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길을 떠날 때 평양을 하직하고 경성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경성 공간적인 배경이고요. 그 앞까지는 뭐였어? 평양이었어. 공간적인 배경이. 그죠? 평양이다가 지금 경성으로 바뀌었고 경성이 바로 어디구나? 춘풍의 집이 있는 곳이야. 그죠? 경성은 서울이란 뜻이죠? 네. 한양이요, 한양. 한양으로 올라와서 환전돈을 즉시 찾고 춘풍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비장이 평양을 먼저 떠난 이유 뭘까요, 여러분? 왜 춘풍의 아내가 평양을 급하게 떠났을까요? 춘풍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와 춘풍의 태도를 떠보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라는 거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춘풍의 아내가 춘풍에게 내가 사실은 당신 아내야 이렇게 밝힐 거였으면 바로 밝혔겠죠. 근데 밝히지 않고 그냥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서둘러 집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아마도 춘풍에게 좀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하고 춘풍의 태도를 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왔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해진 거죠. 자, 평양에서는 그럼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사또 본관이 분부하되 추월을 잡아들여서 이제 돈을 바치라고 부탁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월이 11일 다 못하여 5천냥을 다 바쳤어요. 여러분 여기 이 행동의 주체는 누군 거야? 추월이 되는 거죠. 춘풍이 돈을 싣고 경성으로 돌아왔어. 춘풍은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야. 추월로부터 이제 돈을 다 받은 거죠. 그리고 경성, 자기 고향인 거죠. 고향으로 올라갈 제는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때로 해석되는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올라갈 때 이때 춘풍의 아내가 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손을 잡고 어이 그래 더디 오신가. 장사에 사망마나 평안이 오시니까 여러분 사망이란 단어는 우리 수특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혹시 간민가 보셨나요? 간민가에서도 사망이란 단어가 있었죠. 사망 무슨 뜻?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운수라는 뜻이다.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오셨습니까? 이렇게 정말 자기가 했던 일, 춘풍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사실 자기 다 알잖아요. 거지로 살았거든. 거기서 거지로 살았던 거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시치미를 딱 대고 거짓말하고 있는 중인 거죠. 춘풍의 아내가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장사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춘풍 안의 이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춘풍의 잘못을 1차적으로는 모르는 척 눈 감아주는 그냥 춘풍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왜냐하면 거지꼬라지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거든 거기서. 그리고 뭐 막 온갖 수모를 다 당했으니까 좀 정신을 차렸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렸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냥 정신을 차려서 막 와가지고 아네 당신 나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제 진짜 나 진짜 너무 반성했어 이런 얘기하면 그러셨군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고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북돋아주고 뭐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갖고 아무튼 관용 관대한 용서죠. 관대한 용서를 베푸는 되게 배포가 아주 넓은 그런 여인이구나 라는 걸 또 우리가 이 거짓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춘풍이 이걸로 정신을 차릴 만한 사람이 아닌 게지. 보실까요? 춘풍이 반기면서 그 사이에 잘 있었는가? 하고 12발이 실은 돈을 장사해서 남긴 듯이 거짓말.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안 밝히는 거야. 장사해서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여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 의기양양 막 잘난 척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 판소리기 소설에는 편집자적 논평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의기양양하는구나. 이거 편집자적 논평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편집자적 논평일까요? 아닙니다. 네, 편집자적 논평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놓고 가셔야 되는 게, 편집자적 논평에서의 정서라는 건 서술자의 정서여야 돼요. 근데 의기양양한 주체는 누구죠? 의기양양한 주체는 이춘풍이라는 작중 인물이죠. 그러니까 작중 인물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작중 인물의 심리 상태를 직접 서술자가 얘기해 줄 때 뭐라고 그러는 건가요? 요건 직접 제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직접 제시. 서술자가 인물에 관해 직접 말해주는 방식이잖아요. 말하기, 텔링이라고 이야기하는 직접 제시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오해하고 잘못 체크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거 별표 5개 하고 갑시다. 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직접 제시가 뭐고 편집자적 논평이 뭔지를 구별을 잘 하고 가셔라 라는 얘기, 선생님이 고전소설 읽을 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드립니다. 의기양양하게 막 잘난 척을 하고 있어. 정신을 못 차린 게지 아직. 그지? 계속 보십니다. 춘풍에게 차담상을 별나게 차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별나게 차려드린 건 그러니까 또 주체가 누구야? 행동의 주체가 춘풍 아내지. 춘풍 처가 막 정말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사내 진미를 차려서 가지고 왔어. 왜냐하면 추월의 집에서 헐벗은 가장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다. 좀 얼마나 굶주렸을고 내가 좀 잘 먹여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연민 때문에. 그런데 춘풍이 온 교태를 다할 적에 온 교태를 다해. 여러분 요 교태는 아양 떠는 거 아니고요. 교만한 태도를 줄인 말입니다.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춘풍이 막 온 교만한 태도를 막 이렇게 막 어깨를 쫙 펴고 뭐 이런 걸 차려왔어. 뭐 별것도 없네. 막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태를 잘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뭔 거야? 직접 제시한 거죠. 왜? 춘풍의 모습을 서술자가 설명해 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구하고 볼만하다. 참 험하고 볼만.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어. 라는 건 누구 심리인 거야? 누구 생각? 이건 서술자 생각인 겁니다.
서술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죠. 아, 참 험하고 참 볼만하다. 아이고, 참 저렇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볼만하네. 아유, 참 저거를 어찌 봐. 아유, 험해. 이건 서술자의 생각인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다? 이 부분이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겁니다.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됐죠? 또 반면에 이 문장 같은 경우 콧살을 찡그리고 입맛도 다셔보고 젓가락도 휘저으며, 자, 이런 부분 춘풍의 행동이 묘사됐죠? 그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생치, 꿩고기 다리도 덜궈졌고 자방고등어 기름도 적고 황룡은 소고기조차 맛이 적다. 아유, 이렇게 맛이 없어. 아유, 소고기, 꿩고기, 세상에 고기, 단백질 막 엄청난 상이 차려졌는데 아우, 맛이 없어. 평양으로 다시 갈까 보다. 호조도는 아니었더라면 올라오지 아니했지. 그러니까 지금 호조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갔던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어쩌냐 말이야. 올라오지 아니지. 내일은 호조돈을 다 바치고 나 평양 다시 갈래. 너도 또 같이 가자. 같이 가서 평양 가명의 소가 작은 집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 평양의 추월집, 추월을 가리킵니다. 추월이 자기 처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추월집에서 사환으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 처음인 것처럼, 작은 아내인 것처럼 너 나 따라가서 평양에 가가지고 그 추월집에 가가지고 그 집의 음식 좀 한번 먹어봐라. 아우, 그 집 음식 훨씬 맛있어. 너가 해준 것보다. 영표. 막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십니다. 춘풍의 태도 위선적이고 허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허장성세를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대사를 통해서 드러냈죠. 이렇게 인물의 허장성세를, 교만한 모습을,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그리고 대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접제시라고 말한다. 간접제시는 뭐 하는 거다? 행동이나 대사를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그걸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거. 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되게 교만한 애네. 되게 허세가 세네. 라는 걸 독자들이 판단하게끔 해주는 방식. 간접제시 보여주기가 세인 거죠. 됐죠. 그리고 이건 독자들에게 어떤 걸 느끼게 해준다? 굉장히 허위적인 가부장의 권위를 풍자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됐죠. 인물을 굉장히 독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부정적 존재가 가부장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허세에 가득 찬 가부장의 권위를 풍자하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본문 보면서 서술자 개입, 다시 말해 편집자적 논평은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직접 제시라는 건 뭐고, 간접 제시라는 건 뭐고, 이런 거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온갖 교만을 다할 적에, 이런 건 또 직접 제시인 거야. 서술자가 설명해 주는 거죠. 얘가 교만하다라는 걸. 그럴 때 춘풍의 아내가 벨이 얼마나 꼬였을까. 아우, 막 약간 실망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죠? 정신 차렸기를 바랬었는데, 그죠? 춘풍의 아내가 그래서 춘풍을 속이려고 다시 거짓말이 시작이 되네. 어둑어둑해지는데 여자 의복을 벗어요. 그리고 비장의 의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니까 춘풍이 의아해. 깜짝 놀란 거죠. 방 안에서 주저주저 이게 무슨 일이지? 비장이 왜 들어오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장이 호령하대.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해. 네 집에 왔다 하는데 그다지 거만하게 앉아있냐? 너 내가 왔는데 감히 앉아있어? 막 이러는 거죠. 이제 춘풍이 자세히 보니까 과연 평양에서 자기 돈을 대신 받아줬던 회계비장이란 말이에요. 깜짝 놀라면서 문 밖에 뛰어내려 문안을 여쭈오되 회계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맞았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너 평양에서 너 어땠는지 한번 상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춘풍이 여쭈오되 어찌 감히 아프다 하오리까. 소인에게는 상의로소이다. 제가 이 비장이 왜 자꾸 막 매를 때렸단 말이야. 너 그 매 아팠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춘풍이 아유, 아닙니다. 저에게는 상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말이죠, 소인. 자기를
낮추는 말을 쓰고 있어. 비장에게. 근데 사실 이 비장이 누군 거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아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참 아이고 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회계지방 비장이 하는 말이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에 문안하라 하였더니 이 댁은 그럼 누구? 비장댁을 말하는 거겠지. 우리 집에 와서 너 나보고 나한테 인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뭐 이러는 거지. 그런데 풍문에 소문에 풍문 소문에 소식이 들리기를 매일 기다리다가 다시 말해 풍문에 소문에 어떤 소식을 들었다? 네가 도착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매일 네가 올 걸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까 마침 남산 밑에 박승지 댁에가 술을 먹고 되치하여 종일 놀다가 갑자기 오타났습니다. 갑자기 네가 왔다는 말을 듣고 네 집에 돌아왔으니 흰죽이나 쑤어달라.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나한테 와서 인사하라 그랬지. 너 왜 와? 여태까지 안 왔어.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너 이 배은망덕한이라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야 내가 저기 저 어디 가서 놀다가 많이 취해가지고 내가 속에 좀 해장을 좀 해야 돼. 야 너 죽 좀 끓여와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됐죠? 왜 이렇게 죽을 끓여달라고 했을까? 호세를 부리는 춘풍을 골려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부장이 죽을 끓이는 거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 후기에 상상할 수도 없었죠.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야.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자기 남편한테 하물며 아내가 너 죽을 끓여와라 이러고 있는 중인 거지. 골려주고 그 교만한 태도를 혼내주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네. 자, 여기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 보십니다. 춘풍에게서 부각되는 성격 유형이 또 나타나는 거야. 인물 유형을 자꾸 체크하면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춘풍의 자기보다 약자죠. 약자한테는 막 교만했어. 그런데 비장으로 딱 바뀌니까 강자에겐 되게 약하고 비굴한 모습. 소인에게는 매를 맞은 것이 오히려 상을 주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모습. 이런 인물 유형물이 기회주의적인 인물 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단히 마이너스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연결해서 가십니다. 죽을 쓰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춘풍이 제 지엄이 누구? 아내죠. 아내를 아무리 찾은들 있을 쏜가? 아무리 찾은들 있겠는가? 설이고요. 이 의문형 종결어민 누구가 얘기해 주는 거? 서술자가 야 춘풍이 찾았지만 있겠니요? 독자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서술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마치 판소리 창자 목소리 같은 목소리인 거죠. 아유 춘풍이 아무리 찾은데 있겠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비장이 춘풍이 아는데 이런 말투를 쓰고 있는 겁니다. 편집자적 논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찾아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 할 수 없이 지 춘풍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손수 죽을 쓰려하고 죽사를 내어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 비장이 호령하되 네 지엄이는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를 하느냐? 네 지엄이 네 아내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 여러분 남의 남녀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피하는 거. 옛날에 그 봉건사회 가부장적 사회, 이 사회 속에서는 내외를 하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내외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더 이제 막 곤란하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아내잖아. 근데 네 아내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곤란하게 만들려고. 춘풍이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혼잣말로 심중에 헤아리되 내적 독백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적 독백. 그립던 차에 누구를 그리워했어? 아내를 그리워했어. 그러면 아내랑 처음 만났을 때 여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아내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겉으로는 온갖 교만을 다 떨고 나 이거 먹고 내일 나 평양 갈 거야 막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죠. 그립던 차에 가소를 만났으니 가소는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둘이 잠이나 잘 자볼까 하였더니 아내는 간대 없고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하나 무가내하라. 민망하나 너무 안타깝지만 무가내하라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그 얘기야. 혼자 생각을 그런 얘기를 했다. 됐죠. 진짜 안타까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 다음 보십시다. 회계비장이 내다보니, 회계비장 춘풍 아는 거 아시죠? 내다보니까 춘풍의 죽쓰는 모양이 우습고도 볼만하다. 이거 우습고 볼만한 건 서술자가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계비장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다? 직접 제시다 여러분. 서술자의 생각인지 인물의 생각인지 서술자의 심리인지 인물의 심리인지를 잘 분간하면서 가셔야 된다. 잊지 마십니다. 우습고도 볼만하다. 그제야 죽상을 들이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지 하다가 춘풍에게 상체로 주며 하는 말이 네가 평양 가명 추월의 집에 사환으로 있을 때 다 깨진 헌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 숟가락 없이 뜰 아래 서서 세상에 숟가락도 없었대요 여러분. 죽을 손으로 이렇게 퍼서 먹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먹었단 말이야. 내가 먹은 걸 딱 던져주는 거지. 너 먹어. 너 그때 숟가락도 없이 그냥 막 퍼먹었었잖아. 허겁지겁. 그렇게 한번 먹어. 이렇게 막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모양을 볼까 하여 아내가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래갖고 막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얼른얼른 막 먹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비굴하고 그런 모습일까. 그죠? 그제야 춘풍의 아내가 혼잣말로 이런 고동 볼짝시면 누가 아니 웃고 볼까. 하는 행실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뭐 왜 사람으로 안 보이겠지. 남이 먹던 죽을 막 손으로 퍼먹고 있으니까. 아무튼 속이기를 더하자니 차마 그리 우스워라. 이런 꼴을 볼짝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자, 내적 독백 나와 있고요. 이런 고동 저런 고동을 다 본 연후에 회계비장 의복을 벗어놓고 여자 의복을 다시 입고 웃으면서 이 멍청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춘풍이 모르는 거야. 옷을 갈아입는 것도 모르고 이제 먹느라고 막 왜 자기 아내가 볼까봐 뭐 고개를 푹 숙이고 막 먹었나 봐. 그게 모른 거죠. 이 멍청했습니다. 자, 그릇된 가부장적 권위의식을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문장이다. 이런 문장도 여러분 글쎄 수능에서는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내신에서 낼 수 있는 문제죠. 서술형으로 그릇된 가부장적 권위의식을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비판하는 가장 단적인 말을 찾았어라. 그러면 이 멍청아 이걸 찾았으면 되는 거죠. 됐죠? 당시에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 후기. 예.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대사를 보면서 대단히 대리만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멍청아 하면서 등을 펑 치는 거죠. 하는 말이 안목이 그다지 무도한가. 무도하다라는 거는 원래는 도리에 어긋나고 막대 먹었다는 얘기인데요. 문맥적으로는 여기에서는 그냥 너 이렇게 눈치가 없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딱 보니까 비장이 자기 아내였던 거죠.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제서야 알아서 이왕의 자네인 줄 알았으나 거짓말. 거짓말 또 합니다. 이왕에 너 비장이 넌지 알았어 사실은. 그렇지만 의사를 보자 하고 그리하였노라. 의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어 하면서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사의 성격 허장성세 또 허세 부리는 거죠. 거짓말하는 또 허세를 부렸는데 내보낸 정서는 이제 독자들이 다 읽어낼 수 있어요. 너무 어땠기 때문에 여러분 민망했기 때문에. 이때의 민망함은 앞에 민망함이랑 조금 다르죠?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앞에 민망함은 아내는 없고 비장만 나타났고 막 너무 안타까운 정서였다면 지금은 부끄러운데 이 부끄러운 걸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허세를 떠는 거다. 요거는 좀 귀엽게 봐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짓말을 또 하죠. 네, 너 이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뭘 하려는지 궁금해서 그냥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춘풍의 대사가 끝났습니다. 자, 이춘풍이라는 인물 유형을 통해 부각되는 미의식.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풍자미 골개미와 해양미가 동시에 다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요, 무능하고 또 허세를 부리면서 교만을 떠는 춘풍의 모습을 보면은 되게 가부장적 권위의 모순과 허위가 풍자되는 풍자미 골개미가 유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개미, 풍자미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거기에 비판, 조롱,
비웃음인 거죠. 비웃음. 비웃음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골개미가 드러난다 또는 풍자미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떠냐면 자기 아내인 줄 모르고 비장에게 쩔쩔매다가 비장의 정체가 밝혀지자 너스레를 떠는 거.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좀 귀엽지. 그냥 웃긴 거야. 이거는 그냥 건강한 웃음이죠. 건강한 웃음. 재밌는 거지. 재미있는 웃음. 재미있어서 웃는 거. 그런 해양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개미 또는 풍자미와 해양미가 동시에 구현되는, 형상화되어 있는 인물이 누구다? 이춘풍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인물 유형이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십니다. 그 다음 김씨, 춘풍에 처인 김씨 인물 유형. 네, 여러분 정리하고 가실 수 있죠? 되게 부지런해서 사실은 이춘풍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사실은 이춘풍이 번 돈이 아니에요. 춘풍의 아내가 모두 다 발현해줬던 돈이죠. 부지런하고 경제적인 관념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위기에 처한 춘풍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행동력이 돋보이는 그런 인물이고, 지혜를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한 남편을 바로잡아주고 포용하는 관용도 대단히 돋보이는 뭐 어디 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인물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인물이 대단히 대비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그 인물의 대비를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식은 뭐다? 무능하고 타락한 양반의 면모와 가부장적 질서의 위선을 비판하고자 두 개를 비판하게 되겠다. 첫 번째는 무능하고 타락한 양반의 모습이다. 이춘풍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가부장적 질서의 위선이다. 라는 거고요. 요거는 비판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지향하는 거. 요게 여성의식의 여권의 신장과 관련해서 작가의식이 좀 반영이 되었구나 라는 걸 읽어내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 아까 앞에서 잠깐 남장 모티프 얘기하면서 안 한 얘기 좀 합시다. 남장 모티프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춘풍의 아내가 이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남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이 뭘 통해서만 된 거야? 남성의 가면을 써야지만, 남성의 가면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했다라는 건, 이거는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겠죠. 이거는 시대적 한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대적 한계. 당대가 아직은 가부장제고 봉건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성이 지금 현대사회처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를 그냥 여성으로서 발휘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계속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남장 모티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시대적 한계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춘풍전보다는 어디에서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냐면 여성 영웅소설, 특히 홍계월전 같은 경우는 우리 고2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홍계월전 같은 여성 영웅소설을 통해서 이런 시대적 한계, 남장 모티프가 갖고 있는 남장 모티프를 통해 드러나는 시대적 한계 같은 것도 좀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날 밤 부부들이 원한금치 펼쳐놓고 누웠으니 아주 제법 그만일세. 둘이 막 너무 금슬이 너무 좋았어. 둘이 화해해가지고 막 기분이 너무 째지게 좋았어. 이거 누구 생각이야? 네, 편집자의 생각인 거죠.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다시 나오면서 자, 본문 마무리 됐습니다. 구어체고요. 아주 제법 그만일세.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말투란 말이에요. 이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사설에 흔히 쓰이는 창자가 쓰고 있는 구어태투가 여기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춘풍 전이라는 판소리계 소설 여러분 같이 보셨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창자의 말투, 또 편집자적 논평, 직접 제시랑 구별하는 방법, 또 인물이 남장 모티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 이춘풍이라는 인물 유형과 춘풍의 아내라는 인물 유형의 대비, 어떤 인물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게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식이 뭐였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가시면요, 여러분 이런
요런 한 작품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점검하면서 이해하다 보면 이게 다른 작품 독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을 때도 요렇게 한번 이렇게 독해를 좀 꼼꼼하게 해 보고 인물 유형도 잡아보고 선생님이 주관식 테스트 항상 만들어 놓는 거 알고 계시죠? 요런 주관식 테스트를 치르고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과 전혀 무관한 다른 작품이 나올 때도 내가 이런 공부했던 맥락들을 통해서 다른 작품을 해석하는 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작품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3은 사실은 수능에 이렇게 세부적인 작품을 쫙 뭐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독해하는 꼼꼼한 독해가 필요하진 않아요. 수능은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고력도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어떤 이제 질문들을 좀 보면 뭐 이렇게 수능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의구심이 들 수 있죠. 독해력이 갖추어져 있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독해력이나 사고력이라는 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고전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고 이런 맥락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인물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고 어떤 심리가 드러나고 편집자적 논평과 직접 지시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고력과 어떻게 나올까요? 독해력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3들 이런 꼼꼼한 독해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이춘풍전 고2가 공부하고 있다면 내신에 굉장히 필요하겠죠? 내신에 필요한 독해 훈련하는 거 모두를 위해서도 이런 꼼꼼한 독해는 대단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런데 이 꼼꼼한 독해가 여러분 수능을 치르러 가서 이걸 독해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독해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고전 산문을 독해하는 어떤 이 문해력이 발달하게 될 거다라는 게 목표다라는 거 한 번만 더 강조하면서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